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사 김미경의 신작이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읽어주는 책 리부트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저는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김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좀 나눠보려고 여러 차례 읽다 보니 종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낡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참 많아지기도 했고 한순간 한두 문장으로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책 전체가 두 가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초반부부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을 하고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이런 반복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잠시 요약이 되었던 짧은 문장으로 소개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에 진입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달라진 세상인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이 모든 과정에서 나와 너,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세 문장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아직 잘은 모르겠다 하시면 아마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끝날 때쯤엔 저와 좀 공감이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볼 텐데요. 제가 선정한 페이지들이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듯이 책을 함께 보는 기분으로 보는 거니까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보다는 제가 살짝 드리는 팁들, 요점들 종합해 보시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사실 프롤로그부터 에필로그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김미경 저자의 경험담입니다. 치열하게 한 경험들을 풀어놓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와, 이걸 해놨다고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만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먼저 이런 상황들이 임시적인 상황이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난 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강의가 없고 난 직후, 그러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위기감이 들고 나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저자가. 그랬더니 코로나19라는 이 변수, 이 사건이라고 느껴졌던 것이 만약에 종결이 된다 해도 디지털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다시 오지는 않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좀 아셔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알아가 볼까요? 자, 혼동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상황이죠. 너무 혼란스럽고 막 사건 같고. 그런데 어쩌면 이 안에 질서가 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질문, 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영상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김미경 강사.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질서를 내포한 이 상태에서 여러분 각자가 그 질서 속의 길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나 뭐 지식들, 깨달음들, 김미경 저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것은 참 간격이 큰 게요.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또 배우는 것들과 배워야 한다는 것들 사이에 갭이 너무 크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저자가 말하는 이 점이나 정보, 깨달음들은요. 사실 디지털에 대한 배움,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세상을 배워라. 이런 이야기들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미경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요.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 하나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 때문에 훅 빨려왔을 뿐 디지털 세상은 이미 열려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나요? 라고 여러 차례 묻고 있습니다. 김미경 저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인공인간, 네온도 이미 등장해 있고요. 여기 보면 플라잉 택시의 식당 로봇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요. AI 냉장고는 다들 많이 쓰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 디지털 세상은 우리 곁에 깊숙이 다가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아날로그로도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상의 영역도 이만큼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을 맞아들이면서 우리는 한 10년, 15년 안에 일어날 일을 몇 달 사이에 겪게 되고 5년 안에 아주 먼 미래에 겪게 될 것 같았던 일들이 바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단어로만 맴돌고 우리 세대에는 없을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김미건 저자가 이야기하는 골든타임은 언제까지일까요? 골든타임이라는 건요,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처럼 당장 이걸 안 하면 죽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디지털 세상으로 잘 이주해서 지분을 좀 가지려면 언제부터 공부하면 돼? 지금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골든타임입니다.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 공부 시작하셔도 괜찮다라고 여러 차례 위로하고 있는데요. 이거 책 소개도 끝나고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시면서 위기감 느낄 때마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고급 정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고급 정보는 우선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 데이터를 종합해서 만드는 미래 예측 시나리오라. 맥켄지에서도 만들어내죠. 여러 가지 예측 시나리오들을 여러 개를 펼쳐두고 회의를 열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회사 운영 방침을 정하고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 속에서 고급 정보가 생기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해주냐고요. 그래서 저자가 내가 해줄게라고 나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지만 이 정보 중에 무엇을 취하고 또는 무엇을 조금 외면해도 되는지, 내가 정말로 확실하게 숙지해야 되는 건 뭐는지를 알려면 나도 알고 세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나도 알고 세계를 알게 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무엇보다 그냥 해볼 수 있는 용기 또는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용기, 그냥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는 액션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게 제일 쉽죠. 그 역할을 저자가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글쎄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려면 지금 알려드리는 공식들을 좀 더 자세히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공식들은 네 가지라고 하지만 하나로 집결할 수 있어요. 온택트. 이 단어면 사실 충분합니다. 언택트, 언택트 너무 많이 들으셨죠? 컨택트의 반대. 다 잊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온택트는 뭔가요? 온라인으로 컨택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컨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컨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제가 처음에 얘기한 첫 번째 문장이죠. 세상이 달라졌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온라인으로 컨택해야 된다는 걸 받아들이셨다면 다음은 조금 쉽습니다. 온택트로 세상과 연결하기로 했다면 이제 온택트 하기 위해서 디지털화 하셔야 되고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주변 상황이 변해도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 자신이 망가지지 않는 그 유명한 김미경 강사가 요즘 정말 부르짖고 있는 단어죠. 인디펜던트 워커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근데 인디펜던트 워커 하면은 이 용어가 사실 독립적이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느껴지시죠? 조금 이따가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인디펜던트 워커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세이프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이프티 단지 안전, 방역, 뭐 환경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세이프티가 경제와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온라인, 온택트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김미경 저자도 그랬대요. 사실 강의 의뢰를 다시 받은 게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몇 달이 지난 후인데 웬일입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돈을 똑같이 주겠다고 한 거죠. 대면, 비대면의 퀄리티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살짝 첨언을 할 것이 그래서 이제 거의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유튜브상의 그런 강의라든지 많은 정보들이 조금 더 지나면 유료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는 전망도 많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기술은 우리나라 너무 많이 발전해 있고요. 물론 세계적으로 발전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AI 만들 필요 없고요. 여러분은 어떤 기계를 통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기술들을 이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뭐 SNS를 가입하는 걸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사업자시라면 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연결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엄청 앞서가 보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딱 10%내 감을 따라서 조금 움직인 사람들이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그냥 액션, 약간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와 그 에너지가 있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그렇게 엄청 비장하고 굉장한 변신과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김미경 저자도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직접 만났으면 꼭 드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듭 강조하는 작은 시작, 빠른 시작, 대담한 시작이라는 표현들이 여기도 제가 강조 표시해서 여러분께 캡처해서 보여드렸어요. 지금 앞서 얘기한 온택트를 위해서는 디지털로 변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래요. 사실 디지털화 한다는 거 조금 쉽게 이해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디지털에 속해 있거든요. 여러분은 빅데이터의 일부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검색을 하나 하면 여러분이 빅데이터에 쌀을 제공한 거예요. 빅데이터가 쌀이라면 제공을 한 거예요. 여기 왜 쌀이라는 표현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란 책을 지은 저자의 말인데요. 디지털 시대에는 빅데이터가 쌀이란 이야기가 데이터가 많아서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어떤 고객의 니즈에 맞는 걸 하고 있고 또는 어떤 걸 보강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게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김미경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제공만 하고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지?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해 보기로 한 거죠.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해 보기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한 겁니다. 이 빅데이터를 내가 활용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버버리라는 회사 아시죠? 명품 회사입니다. 2008년에요. 금융위기 때문에 사실 좀 경영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8년이면 벌써 12년 전입니다. 그때 이미 IT 계열의 직원들을 대거 뽑고 우리는 IT 회사로 바꿀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이후에 버버리는 그 해에 바로 맞춤형 코트를 출시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전 세계 누구라도 색상이나 섬유나 실루엣을 다 클릭해서 세상에 120만 개의 변수 중에 하나의 옷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나만의 버버리 코트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12년 전에 이미 했습니다. 그 말은 그 돈 많은 회사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안 거죠. 사실 저는 이제서야 이 책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자도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후 2012년에는 버버리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패션쇼를 진행했어요. 심지어 여기에 그때는 사실 지금도 상상하기 좀 힘든 홀로그램으로 쇼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과 인력과 돈과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가 디지털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조금씩 듣다 보면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 큰 회사들 이야기다 보니까 좀 와닿지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자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저자가 본인의 사이트에서 많은 직원들이 이벤트를 하면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벤트의 랜딩 페이지는 어디냐고, 어디로 도착하기를 원하느냐고요. 대부분 경우에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 플랫폼 다들 아시죠? 뭐 구글이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사실 내가 뭘 만들거나 새로운 걸 사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자도 그런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나에게 소비자가 유입이 되더라도 고객이 유치가 되더라도 결국 빅데이터는 그리로 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데이터가 쌓이고 빅데이터가 진짜로 내 것이 쌀이 내 것이 되려면 내 프로그램에서 움직여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본인의 사이트에 꼭 걸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저자 이야기만 해도 저희에게는 좀 스케일이 큰 얘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게에서 우리가 지금 식당을 하고 있어. 내 식당에서 내가 미용실을 하고 있어. 내 미용실에서 네일샵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지? 아주 작은 예로 제가 어제 네일샵 예약을 했는데요. 네이버 창에 검색을 했더니 딱 5군데 예약창이 뜨더라고요. 바로 네이버로 예약이 가능한 네일샵이 집 근처 5군데가 떴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30군데가 넘는 네일샵이 있어요. 그 동네에. 5군데만 그걸 하고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이 친구는 되게 빨리 이런 걸 시작했구나. 저는 네일을 받으면서 여쭤봤어요, 사장님께. 그랬더니 아마 다른 사람들은 수수료가 있는 줄 알고 좀 걱정이 돼서 이 진입을 안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수수료가 없대요.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네이버에.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네이버에서도 얻는 혜택이 있겠지만 협업의 개념으로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쓰는데 작은 사업장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 사실 이런 작은 정보부터 식당에서 쓸 수 있는 뭐 자동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AI로 활용한 것들 처음에는 정말 엄두가 안 나지만 해보면 움직여 몸으로 체득해보면 정말 정말 내 것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요. 프리랜서 작가라면 이런 것들, 그리고 식당이라면 이런 것들, 이런 예시를 통해서 저자가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디지털화하는 내 업장을 또 내 사업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택트라는 거 디지털화해야 가능한 건데 디지털화라고 너무나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조그만 걸 하는 건 몸으로 체득된 디지털화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직까지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싶기도 해요. 왜냐? 아직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바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변화가 아니라 변신을 해야 된다는 결심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신을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면 한번 검색창에 내 직업군 그리고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함께 검색해보는 정도의 노력, 그리고 그에 걸맞는 교육을 찾아보는 노력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앞서 중요한 내용들, 온택트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디지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쓰는 방법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으로 좀 짚어지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을 제외하고는 좀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며 흘러가 볼 텐데요. 인디펜던트 워커라는 말을 조금 여러분께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인디펜던트 워커는요. 고립된 노동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 골방에 있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사업자가 아니에요. 혼자 사업하면 돼. 동업자가 없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동업자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많은 시스템들일 뿐인 것이고 그 너머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흔들려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상황과 상관없이 가지고 갈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여러분의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조금 부족하다면 계속 이어가 볼게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다. 그럼 좋겠지만 그게 쉬워? 그걸 하고는 싶지라고 생각하시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수가 생겨도 일을 잃지 않는다라는 건 어쩌면 디지털 사회에서 훨씬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그 공간에, 그 시간에 가 있지 않으면 제약이 생기지만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없앨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시는 민정씨라는 웹 디자이너 예시를 들고 있어요. 물론 웹 디자이너라는 특성상 조금 혼자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 예시 여러분들이 좀 공감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김미경 저자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김미경 저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충분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고찰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민정 씨는 결국 일하는 형태가 누군가 보기에는 계약직일 수도 있어요. 2년 계약직으로 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연봉을 받고 2년. 그리고 아이가 어려요. 그러고 그 전에는 개인 쇼핑몰을 운영했었어요. 그럼 사업자기도 하죠. 그럼 계약을 했으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정규직 그냥 직원이기도 하죠. 2년 동안은. 근데 그전에는 일을 받아서 그냥 일을 제공했으니까 돈을 받고 프리랜서인가? 세 가지 다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의 변수에도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인디펜던트 워커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 정의를 설명하고자 민정씨 사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프리랜서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프리랜서, 정규직, 비정규직. 예전부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거다. 아니, 정규직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다 프리랜서야? 그건 아닌데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세상은 조금씩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디지털화 되듯이.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가 이 정규직의 개념보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능력과 회사가 바로 주고받는 형태의 일을 이미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느리게 이게 확장되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확실하게 갑자기 물밀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 전환이 빨라진 거죠. 이걸 티핑 포인트라고 표현한대요. 물론 이것도 이제 책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탁 튀는 포인트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떤 작은 변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늦지 않을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1%의 플랫폼 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99%면 우리 모두가 사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플랫폼 세력이 사실 자리를 잡고 있는 지금의 경우는 예전에 농경사회 때 땅 가지고 있는 뭐 30%, 그다음에 공장 산업화됐을 때 공장을 가지고 있는 10%, 뭐 이렇게 본다면 금융 시대 때는 한 5%인가요? 이렇게 본다면 그 주도 세력의 퍼센테이지는 작아졌지만 그만큼 그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봐도 됩니다. 1%의 플랫폼이지만 플랫폼에는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플랫폼에 우리는 깃발을 꽂고 땅을 사야 돼요. 여러분의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기도 하고요. 온택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디펜던트 워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죠. 그 플랫폼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코어 콘텐츠를 가져야 이런 독립적으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코어 콘텐츠라 이렇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책에서는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걸 골라야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비교하지 마라라고 말하는데 다른 영상들에서요. 이 얘기를 조금 이렇게 풀고 있거든요. 코어 컨텐츠는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게 너의 코어 컨텐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코어 컨텐츠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조금 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5년 후에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하고 싶을 일을 하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 코어 콘텐츠를 하나 골랐다고 쳐요. 여러 개도 좋습니다. 골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에 디지털 기술은 꼭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앞에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디지털 기술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코어 콘텐츠 하나, 기술 하나 끝?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약해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막 장인 정신도 한우물 파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때에도 적절한 수준의 어떤 많은 것들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라는 얘기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더더욱이요. 두세 개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믿고 이거 무너지면 끝이야라는 비장함보다는 이거 너무 중요한데 이거 아니어도 난 이거 있어 라고 만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정도의 자신감 배짱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세 문장 처음에 이야기했죠. 마지막 문장에 들어가는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이 모든 과정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요. 내가 컴퓨터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인터넷상에 무명의 누군가와 만나는 것 같아도 그 누군가는 정말 사람입니다. 결국 사람 없이는 뭔가가 되지 않아요. 완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는 남도 있지만 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잘 지켜야 하고 상대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의 매출 또는 여러분의 생산력을 증대시켜 줄 만한 네트워킹도 당연히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도 사람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줘야 될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를 잊지 않는다면 이 네트워크 속에서 기계와 공존하고 AI와 공존하면서 훨씬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과도 같은 기회가 지금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공감이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인디펜던트 워커는 일이 무너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두 번째 문장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요약해드린 세 개 중에 두 번째 문장이 안전이라는 단어를 품은 채로 디지털 세상으로 뿅 하고 이주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안전을 품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이프티 감수성, 안전에 대한 자각이 대한민국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세이프티에 대해서 집착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는 이제 기부하고 안전을 위해서 덤으로 하고 그리고 뭐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죠. 환경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조금 손해를 보면서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이제는 경제적으로 세이프티가 꼭 필요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세대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세이프티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기업들도 이제 세이프티라는 내용을 넣지 않고서 이제 이것은 지구를 또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더하지 않고서는 판매로 연결이 될 수가 없고요. 작은 업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제품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을 결합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미 중요한 부분에서 마지막 세이프티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예들을 볼 거예요. 예들을 가볍게 빠른 속도로 지켜볼 텐데, 미국 아마존이 세계 재계 2위 회사죠. 이 회사가 움직인다는 건 세계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아마존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플랫폼밖에 없어요. 제품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계 2위 회사가 그냥 플랫폼이에요. 아마존. 로봇 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유통회사가. 사람을 더 이상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아예. 그런데 이분들도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팔 데가 없죠. 당연히 사람이 존재합니다만 일단 유통회사들은 안전을 위해서 로봇 체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세이프티를 필수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아마존이 그렇게 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롯데, 우리나라 롯데가요. 2020년 안에 대형마트 16개를 포함해서 오프라인 매장 120개를 없앨 거래요. 이게 장사가 안 돼서 아닙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물론 그러니까 일리는 있지만 장사가 안 되는 걸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이프티라는 개념, 안전하게 팔려면 온라인밖에 없구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 근데 미국의 맥켄지 컨설팅 보고서에서 안전에 대한 의무, 안전에 대한 교육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처럼 급물살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남들은 다 통째로 이주했는데 나 혼자 무인도에 살아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5명 더 있다고 해서 무인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이주를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컨텐츠 그대로 가지고 세이프티, 그 다음에 한쪽에는 디지털 딱 들고 온라인으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저자가 자각을 한 개념이에요. 자각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 이제 좀 나이 들면 강의 못 할 거니까 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회사 좀 접고 직원 내보내고 해야겠구나. 그 뒤로 여행 다녀야지 라고 하던 생각이 불과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이제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고 누군가는 세이프티 공식을 갖고 치고 올라가겠네? 누군가는 온택트 디지털로 이렇게 변신하고 와, 어떤 기업은 이제 4가지 공식을 모두 대입해가지고 회사에 엄청 확장을 이루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 본인의 이야기에서 세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바로 이 전환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에게. 생각의 전환. 내 미래를, 세상의 미래를 보던 시선을 바꿔보게 도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꿈 얘기를 이만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동그라미 수 보이세요? 꿈 얘기를 한 페이지에 15번을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꿈은요, 장래 희망,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목표라는 개념보다는요, 앞서 이야기한 내가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관심 가는 일 정도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을 가져야 하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저자는 묻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레드오션에 있던 여러분이 이제 블루오션 오셨습니다. 아주 조금 관심 있던 일이 돈이 되는 건 조금 쉬워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미들맨 중간 상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로 직거래인 거죠. 온라인상에 나를 내보내면 여러분은 1000명만 나를 좋아해줘도 아니 100명만 나를 좋아해줘도 재미나게 살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물론 윤택하고요. 기업은 좀 다르겠죠, 스케일이. 그런데 각자가 필요한 규모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쉽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 지금 가진 것들을 조금 놓는 걸 아쉬워하지 말아라. 100원을 20원에 팔아치워도 나중에 200원 벌 거니까 아쉬워하지 말아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움직여 보세요를 거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빼야 된다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요. 책 제목 리부트.
컴퓨터 재부팅이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재부팅의 개념보다는요. 영화용으로 보셔야 돼요. 배트맨 리턴즈 좋아하세요? 좀 재밌게 봤는데 배트맨이 식상해지고 이제 더 이상 좀 수요가 없고 뻔한 이야기 할 때쯤 배트맨 주인공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줄거리만 남겨두고 싹 다 바꾼 거예요. 모든 이야기들을. 그게 리부트라고 해요. 골격만 아주 핵심 골격만 남겨두고 모두 바꾸는 거 말이죠. 그래서 이 리부트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실 영화 보세요. 리부트 하려면 시나리오를 새로 써야 돼요. 그죠? 원래 있던 시나리오를 쓸 수가 없잖아요. 주인공은 같고 배경은 같고 시나리오가 완전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영화 시나리오는 영화 작가가 쓰고 대기업의 시나리오는 돈 받고 엄청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전문가가 써주는데 우리 시나리오는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서 시나리오 쓰는 방법이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자, 10줄 남짓한 시놉시스를 쓴대요. 근데 이 시놉시스를 쓰려면 나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놉시스를 투두 리스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놉시스를 실현하려면 나 뭘 해야 되지를 만들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휴 하시는 한숨 소리가 영상 너머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나의 변화, 세계의 변화라고 여러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내 핵심 역량. 난 요리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 노래를 좀 잘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 역량 맞습니다. 내일 노래를 더 잘하고 싶다면 그게 핵심 역량 맞아요. 내일 요리를 좀 더 잘하고 싶고 내일은 일식도 배우고 싶고 내일은 중식도 배우고 싶으면 그게 핵심 역량이 맞다고요. 뜨개질 목도리밖에 못 짰는데 옷 짜고 싶으면 그게 핵심 역량이 맞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요. 그 다음 그러면 목도리에서 옷 짜려면 나 여기서 뭘 좀 더 배워야 되지? 보완해야 될 역량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유튜브 보고 배워야죠 뭐. 사람 만나지 않으니까 그죠? 유튜브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내 일과 관련해 변하지 않는 건 뭐지? 사람들이 옷은 입잖아요. 짠 옷 집에서도 입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수요는 있을 거야. 가족들이 똑같이 내가 맞춤으로 해서 가족 티셔츠를 짜주면 팔릴 것 같은데?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니까 같은 옷 입고 사진 찍어서 SNS 하게 하면 되잖아. 어때요? 이런 아이디어들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건 변하지 않지만 변하는 것도 있어요. 변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직접 와서 만져보고 입어보고 사진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놉시스를 쓰는 거예요. 상상력을 더해서 10줄 시놉시스를 쓰는 거죠. 김미경 작가의 시놉시스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지윤이라는 그 친한 제자인가 봐요. 제자의 작가인데 이 친구의 시놉시스입니다. 출판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출판업에 종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놉시스를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에요. 이런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 시놉시스를 수정하는 과정에 저자와 대화를 나눈 이야기예요. 이 대화에는 4가지 공식을 잘 적용했는가라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대화를 혼자 할 수 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온택트, 그 다음 디지털 이야기 나왔죠. 인디펜던트 워커 나왔습니다. 세이프티까지. 이 부분이 잘 적용이 되나? 이 시놉시스에 서로 체크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좀 팀이 필요하겠죠? 이 팀은 동업자는 아니에요. 친한 친구도 좋고요. 가족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의 질문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탄탄하게 시놉시스가 마련이 됐고요. 시나리오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투두리스트가 이제 나오죠. 투두리스트의 첫 번째는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야 돼요. 투두리스트가 갑자기 지금 걷다가 마라톤 가는 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라톤 10km 안 됩니다. 걷다가는 정말 빠르게 걷는 것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투두리스트는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걸로 하되 내가 혼자 이 과정은 좀 같이 갈 팀이 있으면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다 하려면 10년, 20년 지나도 그 역량을 다 가지기 너무 힘들거든요. 전문가들 세상에 너무나 많고 가까운 곳에 또 많아요. 그리고 작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잔잔하게 실패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자꾸 수정해 나가도록 이 실패가 너무 많은 손실을 낳지는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상상 속에 있었던 이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의지입니다.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누가 여기서
참 편할 텐데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럴 때 자꾸만 떠올리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라고. 힘들어. 그러나 또 해보자. 아, 정말 확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해보긴 하는 거야. 확신은 없지만 촉은 있으니까 정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첨언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들을 보면요. 뭐 아마존 지금 10만 명을 재교육한대요. 좀 사실 무서운 게요. 교육받지 않으면 나가라라는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을 해줄 게가 아니에요. 교육 받을래 나갈래라는 버전입니다. 그 말은 교육은 필수란 말이죠. 근데 이 교육이 어마어마한 교육인가? 아니에요. 사실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로 온라인 잘 돼 있죠? IT 엄청 발달했고 많은 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어요. 무료로. 지금이 기회고 적기라고 저자가 거듭 말하는데 아마 대학을 포함한 모든 학교가 티칭이 아니라 러닝 센터로 바뀔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거든요.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지식이 한정돼 있고 몇몇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은 이미 나와 있고 배울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저겠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뉴 러너, 뉴 휴먼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뉴 러너가 뉴 휴먼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죠. 뉴 러너의 특징은요. 바로 배워서 바로 쓰는 거예요. 지금 57세이시래요. 책 보고 저 처음 알았는데 저자가 파이썬을 배운대요. 컴퓨터 용어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파이썬을 배운다라는 것 사실 여기에 나오기도 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사실 제로, 한 99%는 제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란 말을 나 57세에도 해요. 여러분이 나보다 어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로 세팅이라는 건 한편으로는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 옛날에 참 설레기도 한 일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지만 다 모르니까 같이 조금 재미나게 배워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배운 걸 바로 쓸 수 있게 배워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배우고 있으면 안 돼요. 배우는 즉시 바로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게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걸 배우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지털을 일상에서 연습하셔야 돼요. 만약에 SNS조차 안 하고 있다면 꼭 가입해서 대단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는 보세요. 가입이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거에 반응하는지, 어떤 광고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알고리즘에 빨려 들어가는지. 알고리즘 아세요? 검색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보여주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알고리즘까지도 알고 나면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럼 두 번째 스텝, 여러분이 필요한 공부방을 만드세요. 이게 바로 알고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속 배워서 바로 써먹을 건데 배우고 써먹고가 하나하나 되게 힘들거든요. 이후에 배워야 되는 거 공부방에 담아놓는 거예요. 이건 유튜브에도 있는 시스템이죠. 다음은 바로 디지털 문법을 익혀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 사실 파이썬을 배우는 게 디지털 문법이거든요. 배우면 배울수록 디지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정말 1도 공감이 안 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집에 계시거나 가족 중에 또는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컴퓨터를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치면 하나만 배워보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거라도. 그냥 아주 작은 거. 그거 하나 배워보고 나면 그게 내 머리에 남고 나면 되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은 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동그라미 친 이유는요. 저자가 생각한 조력자들인데요. 배틀그라운드 개발자인 정은 씨, 막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마존 셀러로 창업한 병은 씨, 그 다음에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이제 영어 공부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은 토종 네이티브 스타트업 하는 창현 씨, 다 조금 이렇게 한다 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지인 중에는 아마 좀 없을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고는 나는 이런 사람 모르는데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어떤 이름 되면 알만한 아이비리그 아마존 아니고요. 배틀그라운드 만든 사람 아니어도 이 정도의 영향이 충분히 될 만한 괜찮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배워나가면 그 근처에서 또 만나집니다. 그걸 믿으시라고 많은 영상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은 트레바리, 포린, 헤이 조이스, 위넷 요거는요. 여러분 책을 보지 않더라도 요거 한번 메모해 놔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들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그런 인맥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삼성의 뭐 부회장님이 있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만을 위한 멤버십 커뮤니티나 아니면 스타트업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조금 마음을 열고 직접 가지 않아도 돼요. 요즘 온라인 미팅 많이 하죠. 온라인으로 접속만 해보면 여러분의 역량과 이가 맞물려지는 꼭 맞는 블럭은 아니어도 돼요. 이가 살짝 맞물려지는 사람 또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좀 메모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조언들, 이거 전부 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팁으로 가져가실 내용들이에요. 아날로그 신문을 읽는데요. 이건 앞서 이야기했던 알고리즘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날로그 신문을 보신 거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내용들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리포트 읽기 이런 내용들은 유튜브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김미경 저자가 오픈해 놓은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 한 몇 가지 보는 것만으로도 해안이 생기는 느낌이 분명히 드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노력, 클릭 노력이라면 충분히 트렌드를 읽는 리포트 보실 수 있고요. 요즘에 신문들을 읽어놓은 시류를 읽어드린 그런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세요. 여전히 책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책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책을 요약해 드리는 걸 비롯해서 책 내용을 습득하는 거, 앞서 나온 이야기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촉이 생긴다고 저자가 말하는데요. 이 촉은 앞서 그 한 문장 기억나실까요? 정말 확신은 없지만 촉만 믿고 내가 간다. 이런 내용이 살짝 나왔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차피 완전히 확실한 정답이라는 건 없었고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행복하고 내가 내일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잘하고 싶은 일을 고르듯이 내가 조금 행복하고 내가 이루면 좋을 것 같다는 촉이 드는 것을 자꾸만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안다는 건 타인을 배려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살 줄 안다는 것. 결국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자신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국민 모두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서 이 환경 얘기가 나오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방향 아닌가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같은 맥락인 게요. 앞서 환경, 세이프티 똑같은 이야기고요. 이것은 경제학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더더욱이요. 예전에는 그냥 기부 하나로 끝났다면 지금은 환경에 일조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창출을 위해서도 환경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환경이고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환경 문제는 지켜야 되는 거이기도 하지만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마 이제 저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조언일 거예요. 그리고 부탁일 거예요. 이때까지 부끄러우셨다고 해요. 강의를 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자각을 너무나 못했구나, 공유하지 못했구나, 그 정도 영향력이 있었는데 못했구나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이거는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적혀 있는 전기를 아껴 쓰고 물을 아껴 쓰고 자동차를 타지 않겠다, 적게 타겠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인데요. 이거는 시나리오 쓸 때 투두리스트랑 똑같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 갑자기 불을 다 끄고 살고 난방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함을 감수한다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저자는 자동차를 팔았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들었어요. 자, 이제 이 위축될 때 마음 다스리기까지도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사실, 에이, 그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 이렇게 살아냈는데 나 실력 있어 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하게 힘이 되겠죠.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배우고 있다는 것, 하나하나 배워서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쓸 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이에요. 상수와 변수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여러분이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과 변해야 될 것, 그리고 추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추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거의 완성이 됐다면 이 부분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사람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능력 말고도 사람이 존재해야 외롭지가 않습니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면 고립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 외로워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외롭다는 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 존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면역력이 조금 있다고 느껴질 때는 손도 맞잡아주고 관계에서 좀 더 노력도 해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기계와 공존하면서 기계와 사람 사이의 간극을 사람이 메우고 있다는 것, 온기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에필로그를 따로 소개를 드리지 않을 건데 이렇게 보면 높임말로 써두셨어요.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무려 6페이지에 달합니다. 이 에필로그에서는요. 정말 앞서 이야기했던 비장함,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책은 난중일기 같아. 전장에서 제발 이것만은 기억해다라고 비장하게 말하는 것 같아라고 했는데 에필로그를 보면요. 아슬아슬하고 힘겨웠던 시간들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혹시 나중에 책을 사서 보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면 에필로그를 한번 살짝 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도 참 이렇게 힘들게 한 단계 한 단계 지나왔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내가 지나와봤더니 썩 괜찮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손을 내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김미경 선생님 책을 다 봤는데요. 이번 책이 제일 따뜻했어요. 제일 비장한데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서 이야기한 내용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영원히 여전히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온택트 시대 디지털화 하시고 인디펜던트 워커로 제대로 자리매김하시겠지만 따뜻한 사람 냄새 나는 일상 잃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